플렉탈 팀의 김찬일 대표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희는 한국 팀이고요. 저희 플렉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즐기잖아요. 전 세계 한 20억 명 정도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의 70%가 게임을 즐깁니다. 게임을 지고 났을 때 스마트폰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어떤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지, 얼마나 게임을 자주 스위칭을 하는지, 이런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는 있지만 가치가 발견되지 않고 거의 매일 다 버려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플렉탈이라는 이름은 플레이 데이터 이즈 캐피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가치화시키자, 토큰화시키자는 게 저희 모토고요. 저희는 한국 최초의 이오스 대 프로젝트입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 아시겠지만 게임의 강국이고 크립토의 강국입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되는 이오스 대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은 모바일 게임 산업 너무 잘 아시죠? 대부분 여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 번씩은 해보실 것 같은데요.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이 게이머와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의 솔루션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플렉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게이머 쪽에 게이머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 그림은 게이머가 게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만족도와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스위칭할 때 가장 문제점인 경험가치 손실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게이머가 A라는 게임을 시작하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만족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성취 과정을 느끼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급격하게 만족도가 하락하고 다른 게임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럴 때 A 게임에서 투자했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들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B 게임을 너무 가지 못하는 거죠. 게이머가 B 게임을 시작하고 또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다음 만족도 하락했을 때 또 C 게임을 갈아타게 되죠. 그럴 때 또 B 게임에 투자했던 모든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임과 게임을 스위칭할 때마다 자기 어떤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사람들이 어떤 경험과 스킬이 쌓일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게이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게임을 바꿀 때마다 경험 가치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은 게임 생태계에서 구조를 보면 예를 들면 전체 게임에서 95% 정도는 다 비과금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결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이머들이죠. 그 중에 5% 정도만 결제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95%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게임 생태계 내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줘야지만 그 결과로 5%가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이 5%가 결제를 하고 2017년 작년 한 해 정도 50조 원 정도가 매출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이요. 그래서 게임사들은 이 매출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게이머들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회사에 거의 7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작년에. 근데 잘 살펴보면 게이머들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그래서 게임사는 돈을 벌죠. 그리고 이 게임사가 번 돈은 오히려 거꾸로 게임한테는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게임 생태계 밖에 있는 광고회사로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생태계 내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고 오히려 외부 생태계 밖에 있는 사람들만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게이머는 게임을 즐기면서 게임을 스위칭할 때마다 경험 가치가 손실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열심히 게임에 참여하지만 어떤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사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 산업은 PC 게임하고는 다르게 매우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게임 회사가 자기가 원하는 게이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통 수수료로 매출의 80%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의 게임사가 매출을 냈다고 가정할 때 먼저
앱스토어가 30% 떼갑니다. 그리고 70% 남죠. 그 70%에서 또 카카오톡 이런 게임 플랫폼들이 또 30% 또 떼갑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21%가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자본력이 좀 없는 작은 게임사들은 대형 게임 퍼블리셔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익의 5대5 혹은 60% 정도를 또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 유통 수수료에서 거의 80%가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20억 원의 매출을 냈다 치더라도 실제로는 4억 원 정도밖에 수익이 남지 않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죠. 게임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시장은 이 유통 수수료에 더해서 그 게임사를 더 괴롭히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5억 원 정도의 게임 광고를 집행했을 때 일단 30%가 유통 수수료 사라집니다. 광고 중개 수수료 빠지는 거죠. 그러면 1.5억 원 정도는 이미 수수료 빠지게 되고 3.5억 원만 광고에 실제로 사용되죠. 근데 이 광고 시장의 제일 문제점 자체는 뭐냐면 이 중개인들, 게임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이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네, 정말 빅 컴퍼니가 아니고 있는 어떤 대부분 중소게임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이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을 쓰게 되는 거고, 하지만 중개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광고주가 원하는 게이머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광고의 비용을 자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그 게이머와 게임 회사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게이머의 게임 플레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설치된 게임, 선호 장르, 현재 플레이하는 게임, 교차해서 플레이하는 게임, 게임별 실행 시간, 얼마나 게임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자주 바꿔치기 하는지, 그리고 국가, 디바이스 정보, 이런 게임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남고 있어요. 하지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자체를 폭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블록체인은 가치의 네트워크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페이스북이나 사실 구글 같은 그 비즈니스를 보면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드리면 그런 데이터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나의 기호를 정확히 체크하고 페이스북의 거의 매출 90%가 광고 매출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매출이죠. 저희는 이 게이머의 데이터 자체를 토큰화시키고 이들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마치 게이머의 이력서처럼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이고 이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블록체인 게이머 레주메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 가치가 앞서 설명드린 게임을 교체하더라도 경험 가치가 손실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게이머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하나의 게이머 이력서가 개개인마다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이력서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임을 찾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게임사들이 쉽게 아주 효율적으로 게이머를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락탈은 게임사와 게이머가 어떤 중개인의 개입 없이 직접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게이머의 이력서를 통해서 직접 만나는 구조입니다. 게이머는 자신의 플레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자기 블록체인에 자기 이력서에 업데이트를 칠 때마다 플락탈 토큰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체계를 통해서 게이머의 레주메가 형성이 되면 게임사는 저희가 제공한 플락탈 애드 콘솔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이머 이력서를 검색을 하고 원하는 게이머를 매우 손쉽게 그리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광고비 지불은 플락탈 토큰을 쓰게 되겠죠. 플락탈 플랫폼은 게이머 쪽, 이 게이머가 사용한 앱과 게임사가 사용하는 애드 콘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게이머가 사용하는 그 플락탈 플레이라는 그 안드로이드 앱 저희가 아마 다음 달 초 정도에 파일럿 버전이 출시될 거고요. 지금 개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머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플레이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러면 니네가 광고하는 게임만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보상이 나갑니다. 게이머들은 원래 자기가 즐기던 게임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게이머가 유일하게 할 일은 저희 앱을 설치하고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저희 앱에서 그 스마트폰 OS에 쌓이는 그런 플레이 데이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에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계속 블록체인에 게임 플레이 데이터가 기록됨으로써 A게임에서 B게임으로 갈아타더라도 이전 게임, A게임이 열심히 했던 노력의 결과물들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게임의 이력이 이렇게 쌓일수록 당연히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잡 플랫폼 같은 데들이 그렇죠. 제 이력이 단단할수록, 제 이력이 좋을수록 기업들은 저를 더 원하게 되는 거죠. 더 경쟁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머의 이력이 쌓여서 게이머의 그 경력이 증명될수록 게임사들은 게이머가 스위칭을 할 때, 스위칭한 신호가 보여질 때 더 좋은 오퍼, 스페셜 오퍼를 제공하고 특별한 아이템을 제공하면서 게이머를 유입할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겁니다. 플락탈 에드콘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사가 원하는 타겟 게이머를 매우 정확하게 모집할 수 있는 그 광고 도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마 페이스북에서 그 셀프 서브 애드를 써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페이스북 광고가 참 좋은 게 중개인 없이도 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제가 원하는 타겟팅을 할 수 있죠. 국가, 성별, 관심사 그냥 체킹을 해서 버튼만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광고, 배너 광고나 소재들이 그냥 자동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너무 편리하죠. 중개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플렉탈 플레이라는 게이머 앱을 통해서 기초 데이터가 쌓이죠. 저는 아까 설치된 게임 이런 기본 정도 쌓이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게이머와 게이머별 분류 그리고 게임별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게임 간의 경쟁 구도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게임 간의 경쟁 구도는 왜? 경쟁사 게이머를 뺏어오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케팅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주 그러니까 게임사한테 매우 최적의 타겟 그룹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게이머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플렉탈 토큰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상받은 플렉탈 토큰은 현금화시키거나 혹은 게임 아이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블록체인에 자기만의 게이머 이력서를 만들 수 있음으로써 경험 가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게임사는 직접 광고를 통해서 중개 수수료, 아까 앞서 설명드린 엄청난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정확한 고려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광고 시장에서는 대부분 CPC 클릭당 광고 혹은 CPM 노출당 광고 이런 되게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들 되게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게임 광고에서 핵심은 게임을 설치하고 실제 플레이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죠. 그래서 저희는 코스트 퍼 플레이라고 해서 과금책 정도 플레이를 했을 경우만 과금을 책정합니다. 매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렉탈 플랫폼은 모바일 게임에 포커싱된 매우 특화된 광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용적인 어떤 타겟 광고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임사에 제공할 수 있는 타겟팅의 수준 자체는 그냥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 정도의 낮은 레벨 수준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게이머가 어떤 게임을 계속 해왔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게임 이력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 자체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5분 전에 플레이한 게임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죠. 매우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얼마나 다른 어떤 동시에 여러 게임들을 플레이하는지 이런 매우 정교한 데이터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 경제 생태계는 최초의 게임 데이터 공유 경제 시스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도 스마트폰에 쌓이고 있는 게임 플레이 데이터가 벌어지고 있죠. 이 벌어지는 중요한 데이터의 가치를 게이머들과 같이 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수익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플레이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게이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게이머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화된 타겟 광고를 제공할 수 있고 당연히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광고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플랫폼 광고 수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저희는 플랫폼 수익 자체를 광고 유저들의 그 보상 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 풀이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상이 늘어남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데이터 유출 사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였잖아요. 데이터 비즈니스의 핵심은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게 매우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존의 데이터 비즈니스에서는 중앙화된 서버에 데이터를 들어옵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점이 출발하게 되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의 플레이 데이터는 저희 중앙 서버에 기록되지 않고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매우 소규모의 텍스트 데이터 형태가 기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트래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없습니다. 한 5KB 언더의 플레이 데이터들이 텍스트 형태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개인의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 서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탈중앙화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쿼리라는 것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불러올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런 디센트럴라이즈 쿼리 방식을 개발했고 이거는 아마 저희가 장담컨대 가장 세상에서 독특한 이 탈중앙하는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되게 독특한 기술이 될 거고요. 저희는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DQ 방식을 통해서 개인의 데이터의 소유권과 데이터의 활용권 자체가 저희에게 있지 않고 게이머 쪽에 활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네. 저희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사와 게이머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광고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유저들이 버는 어떤 모아놓은 PLT 토큰을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3자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웹툰 서비스들,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게 페이먼트 중에 하나로 적용을 시켜줄 계획이고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리서치 컴퍼니라든지 이런 쪽에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 크라우드 펀딩 장치를 통해서 유저가 PLT 토큰을 확보한 걸 가지고 게임의 CBT 등에 참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에 CBT에 참여하고 자기가 가진 PLT 토큰을 투자를 하게 한 다음에 그 게임의 아이템들을 디스카운트해서 미리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팀은 작년 이오스가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오스 개발을 공부해왔고 학습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저희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iOS 기반에. 그래서 이 개발을 하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을 다른 개발자들 위해서 iOS 커맨드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만들었고 이걸 iOS 개발자 생태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iOS를 만들고 있는 블락원에 되게 주목을 받았고 1월달에 공식 미디어 때 저희가 VIP로 초대받아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아마 대부분 이오스 거래만 얘기를 하는데 개발자 미덕을 주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20명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오스 스마트 컨트롤 같은 강의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팀은 모바일 서비스 게임 핀테크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수년된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5년차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전 직장은 스마트폰 초기에 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5번째 안쪽으로 1000만 다운로드 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CS로 있는 제이슨은 아마 국내 스마트폰 폰 대리점에서 우리가 폰 교체할 때 데이터들 이전 폰에 있는 데이터들 전송해 주잖아요. 새로운 폰으로 그거를 개발했던 분이고요. 성공한 벤처 창업가입니다.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에릭은 삼성전자 출신의 19년차 풀스택 개발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오스 커맨더를 개발했던 개발자입니다. 나머지는 좀 스킵하겠습니다. 좋은 멤버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초기 투자자는 아마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개 한국에서 정말 인정받았던 창업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 컴투스 창업자, 지금은 게임빌의 회사를 파셨죠. 그리고 지금 본엔젤스라는 투자 회사의 심사역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티켓몬스터의 신현성 이사님이 저희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영팬인데 카카오 전 최고 서비스 책임자를 담당하는 강준열 대표님, 지금은 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이면서 투자자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광석 의장님, 대학교 때 첫 창업을 해서 인프로트라는 자 플랫폼을 해서 20년 동안 아직 서비스를 하고 계신 훌륭한 분입니다.
신철호 대표님은 게임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고요. 게임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어드바이저는 그 블록체인과 저희는 게임 쪽에 인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쪽 인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디트라비아는 코인실리움의 대표, 코파운더 운영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영국 베이스의 그 스타트업,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회사고요. 상장한 회사입니다. 엘리는 그 월가에서 헤지펀드 운영하는 전통적인 투자자고요. 작년부터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 해외 투자 유치해주는 쪽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저는 그 비토큰이라고 탈중화가 된 에어비앤비 프로젝트의 그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분은 훌륭한 개발자입니다. 우버 출신의 개발자고 저희랑 일주일마다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는 그 빅박스라는 그 거래소의 코파운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후에 상장을 추진할 때 매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고요. 블럭워터라는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힐스라는 되게 유명한 ICO 리스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를 리딩해주고 있고요. 클레어분 조재훈은 그 스팀에서 유일한 한국 증인입니다. 저희 그 초기부터 어드바이저링을 해주고 있고요. 보상 시스템에 대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보상 시스템 설계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말틴 회장은 인터내셔널 모바일 게임 어워드라는 되게 전통적인 게임 시장에서 매우 유명한 시상식입니다. 이거를 운영한 회장님이고요. 저희가 해외 게임사들을 영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심상희 대표는 그 네오이즈 자회사인 에디스코프의 대표고요. 이분은 국내에서 아마 손꼽히는 광고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광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니 당연히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최성원 대표는 저희가 게임사에 개발해서 제공해야 될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개발해주고 계시고요. 최명균 이사는 게임 회사, VR 게임 회사에 이사하면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그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저희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파트너는 앞서 말씀드린 코인실리움, 그리고 네오플라이는 네오위즈의 그 투자 회사고요. 전문 투자 회사고, 얼마 전에 카카오에 그 팔았던 그 회사, 이 뭐죠? 그 차량 공유 서비스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블록워터, 그다음 코인힐스, 타임스탬프가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게임을 모을 거냐? 저희는 한중일 중심으로 일단 먼저 출발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 중국 쪽은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자를 냈는데, 그 중국의 텐센트라는 기업, 매우 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모바일 게이머들만 타겟팅해서 저희가 모집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미디어랑 같이 중국 쪽 유저를 모을 계획이고요. 한국 쪽은 지금 어나운서는 안 됐지만 한국의 그 정말 진성 게이머들을 모집할 수 있는 채널들이 곧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5월 중에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INGA를 통해서 전 세계 게임사들한테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참여를 유도할 겁니다. 저희는 아직 프로덕이 나오진 않았지만 프로덕 나오기 이전부터 게임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셀프 퍼블리싱을 준비하는 분들, 수많은 중개 수수료가 싫어서 직접적으로 퍼블리싱을 하고 싶은 게임사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한 200개 정도의 파트너 게임사를 모집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저희 로드맵상에서 지금 2분기에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다음 달 정도에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파일럿 앱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드 라운드를 끝냈고 프라이빗 라운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정식 버전, 게이머들이 쓰는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아마 장담컨대 이오스 기반의 덱 중에서 올해 실체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 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 콘솔은 내년 2분기 정도 정식 버전 출시할 계획이고요. 저희 토큰 세일은 총 핫캡은 24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참여화폐는 이오스 세일이니까 당연히 이오스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프라이빗 세일은 이더리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큰 배분은 40%가 기부자들, 그리고 개발팀이 20%, 그리고 초기 투자자 어드바이저가 10%, 그리고 유저 보상풀을 활용하는 보상풀, 그리고 마켓 디벨롭먼트 쪽에 30%를 할당했습니다. 수익금의 사용은 개발의 45%, 그리고 마케팅의 40%, 그리고 운영과 예비비로 15%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